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대 청년 A씨는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46.3제곱평방미터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습니다. A씨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한 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원룸의 집주인은 A씨 탓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이유를 들어보면 좀 황당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월세를 43만 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동거인이 거주했으니 그 다음에 월세를 45만 원으로 재산정을 하고 그렇게 주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가 A씨 소음 때문에 이사를 해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하니 3개월간 129만 원을 못 받았으니 이걸 또 공제해야 된다. 이랬군요. 또 이 밖에 A씨의 흡연 때문에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이 42만 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집주인의 배우자가 MRI를 촬영을 했다면서 또 이 비용 26만 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A씨의 주장을 보면 가끔 친구가 방문은 한 적이 있지만 거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흡연자다. 그리고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법정에 가게 됐는데요. 자, 재판부는 임대업자에게 보증금 2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청년 A씨의 주장을 전부 수용을 했는데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집주인의 공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친절하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방세 20만 원을 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A씨가 다른 사람과 동거했다는 사실 입증할 수 없다. 흡연 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 배우자의 병원 진료비 역시 진료 원인이 A씨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싸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증금을 담보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 측에 꼼수가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우만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시며 어떤 순간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라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주로 담당하니까요. 뭔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 이런 것보다는 소액이지만 자신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대여금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들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많이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업무인데 저분들한테는 저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그 사건도 이우만 변호사님이 직접 변호하셨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사건 개요를 먼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온 근로자는 주식회사 A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퇴사 후 A솔루션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A솔루션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요. 쉽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1,000만 원도 수령했지만 그래도 2,000만 원을 받지 못해서 이를 지급받고자 A솔루션이 소재하는 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A솔루션의 사무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동산 압류에 대해서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실제로 집행하러 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이죠. 예, 집행 불능이 됐었는데요. 네. 분명히 그 사무실에서 영업을 동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A솔루션이 아니라
A 주식회사이고 이름을 바꿨군요. 네, 그 사무실의 책상과 집기, 컴퓨터는 모두 A 솔루션이 아니라 A 주식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A 솔루션에 대한 임금퇴직금 판결을 가지고는 A 주식회사에 대한 유체동산 남용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달라지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된 건가 본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른 회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건 초기 해당 근로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는 주식회사 A 솔루션이었고 그 새로 들어선 회사는 A 주식회사로 솔루션이라는 이름만 빼고는 그리고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만 빼고는 실질적으로 회사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지금 장소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A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요. 이름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사 그리고 회사의 사업 목적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정을 근거로 이제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A 주식회사에 대해서 기존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법인격 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얼른 들으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회사는 법인의 한 종류인데요. 법에서 인정한 인격이란 의미로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인격은 정책적, 제도적 이유,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예로 들자면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식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고 그런 주식을 한도로 책임을 분산하는 것 등을 이유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 퇴직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이런 법인격은 부당한 이용, 그러니까 네.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가 부담하던 책임을 새로운 회사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용이다. 이것은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부당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내용은 A 주식회라는 회사가 주식회사 A 솔루션이랑 그럼 동일하다. 이걸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법인격 남용이라는 논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잘 인정 안 되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그 어떻게 잘 인정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 이름이나 사무실이 동일하다는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법원에서 사실 법인격 남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의 상황, 기존 회사에서 신섭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정도와 그 유무,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신섭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그런 자산 이전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여러모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여기서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최대한 자료를 많이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동일하고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을 증명했는데요. 그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여기에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 이 부분을 잘 입증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서나 신용회사로부터 이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주식 현황으로 봤을 때 두 회사의 임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대주주 현황도 동일하다. 네. 그리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실 직전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했고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처나 매출처를 보니까 기존 회사나 신설 회사나 그 거래처가 동일하다는 사정. 그것도 동일했군요. 네. 네. 그리고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 사이에서 임차 보증금이나 컴퓨터, 시설 이런 자산들을 양도했는데 이런 자산 양도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들을 좀 두루두루 입증해서 네. 법인격 남용을 좀 인정받았습니다.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1심, 2심, 3심까지 해서 다 확정이 된 겁니까? 1심에서 이제 근로자 손을 들어주셨고요. 네. 2심에서도 동일하게 근로자 손을 들어주셔서 다행히 상대방 회사가 대법원까지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2심에서 확정됐습니다. 네.
이 정말 제일 중요한 퇴직금을 면탈하려고 이런 것까지 하는 회사. 사실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굉장히 조금 화가 나실 것 같고 분노할 만한 일인데요. 결국에는 철저한 증거 제시, 이걸로 승소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신설회사가 처음에 소송 제기 첫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들도 우리 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다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뭐 이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이제 우리 근로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아마 소송에서 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근데 개개의 사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설회사가 이겼다는 소송은 그러니까 오늘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제기했던 사건과 동일할 수도 있고요. 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주나 거래처 등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신설회사가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여러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상담과 조언을 받아보시고 사건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가끔 상담을 해보면 아니 그때 소송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상담하셔서 도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좀 더 적절한 도움, 적절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변호사님 저희 법원이 있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 군데 좀 조언을 들어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입증할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그 시점에 회사가 변경이 됐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주 재판부에 볼 때도 충분히 같은 회사로 볼 만한 심증까지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사례 소개해 주신 이우만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토이의 스케치북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